네, 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데이터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 박세진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데이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간밤 해외 증시 조금 전에 시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나스닥과 또 다우지수 모두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시장이 또 완전히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연휴 앞두고 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급락하는 걸 보면서 어제 우리 시장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였지만 또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부담이 더했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 한 3거래일을 그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구경만 해야 되는 그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매도로 그 일관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었던 하루였는데 어제 뭐 다행히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은 왜 오르고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세워놔야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도 뒤따라서 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먼저 분석해봐야겠죠. 예. 너무나 구태의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연초부터 연준 의원들이 FOMC 전에 했었던 연례적인 코멘트들 그리고 거기서 또 입장이 또 계속해서 가까워지면서 발표되는 것을 가지고 일주일 사이에도 지금 입장이 몇 번 그 연준 의원들의 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향에 따라서 시장에 뭐 희노애락이 뭐 엇갈리는 그런 양상처럼 전개되는 걸로 포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가? 그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준 의원들의 입에서만 비롯됐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그 FOMC를 앞두고 또 이제 일주일을 앞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정책 금리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가 없죠. 그 네, 의원들이. 금지가 되겠죠, 일주일 동안.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부터 펼쳐질 FOMC 전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그런 코멘트들이 시장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거꾸로 시장이 평온할 거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연준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비롯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간을 보는 그 속된 말로 이제 간을 보는 행위들은 그 수년째 사실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단순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선진금융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서 연준이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 이후에 그 연준한테 추가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 그 기능들이 시장 안정이라는 축과 그리고 버블의 형성 방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좀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기능이지만 이 사이의 양극의 극단을 잘 조절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연준의 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 과도한 자산 랠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사 뭐 당장 9월이 아니더라도 12월에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통해서 시장에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연말에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연준은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기까지 튼튼한 기초 체력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시장에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이미 많은 자산 시장에서 비슷하게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그런 또 연유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왜 연준이 그렇게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보면은 사실 20% 안 넘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는 약간은 반응을 했습니다만 단기금리 밀접하게 지금 금리 인상하고 맞닿아 있는 그 단기 국채 금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시장의 그 불안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금요일에 있었던 하락 중에 제일 큰 이슈는 그 리스크 페리티 펀드의 청산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뭐 어떤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투자자들한테 아주 그 관심 있는 사안은 아니실 텐데 이 리스크 페리티 펀드가 어떤 그 운용 스킴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펀드냐면 원래 리스크 페리티 전략은 그 특정 그 자산이 너무 이제 개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균등하게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해서 좀 최소한 그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통칭하는 전략인데 이게 통칭
올해 가장 잘 나갔던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이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대부분 표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변칙을 해서 표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통 이 리스크 패리티 펀드라고 하는 거는 채권하고 주식을 뭐 비슷한 비율 혹은 채권 70대 주식 30 정도의 비율로 담아가기 마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늦춰질 가능성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 유동성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채권을 편입을 하고 또 그 채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 형식으로 해서 주식을 편입하는 그런 형태로 또 진행을 했었던 펀드거든요. 이게 최근에 시장의 랠리를 끌고 왔었던 주요한 그 자금의 하나의 축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 채권도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주식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큰 폭의 그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었는데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에 보냈었던 그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사인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는 9월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펀드들에서 청산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게 좀 극단적으로 좀 표출이 됐었던 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었던 거고, 구태연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연준위원들의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2%, 3% 그 시가총액 몇백조 원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사는 이겁니다. 일단은 청산의 물꼬가 터졌어요. 그동안 점점 올라가는 국채 가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매입했었던 이런 지금 시장의 큰 축을 끌고 왔었던 자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청산 분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을 유출할지 혹은 그 연말까지 해서 얼마만의 기간을 두고 이런 청산 스케줄이 전개가 될지가 지금 시장의 향방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처럼 연내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이슈 가지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유동성을 원동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어제도 그 이름도 좀 생소한 그 브레이너드 이사 그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올랐다라는 그 시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비슷한 시간에 발표됐었던 게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선호도. 좀 그럼 연준 위원들 발언보다는 다른 좀 요인에 더 크게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패리티 펀드들의 청산 이슈가 어느 정도 그 물밑에서는 또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금요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는 힐러리 후보의 대선 행보를 앞두고 지금 건강 악화설이 급격하게 불거지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급습했기 때문인데 어제 시장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제 유권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5% 이상 그리고 실질 투표자 이상으로는 10% 이상의 격차를 여전히 힐러리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실 시장이 더 좀 가속화되면서 상승하는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2, 3년 동안의 조정과 상승의 핑계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감 지연이라는 핑계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시장이 빠지면 이걸 끌어다 쓰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부터 시장은 이미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한번 스타트를 했던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그 기조의 연속성을 얼마나 빨리 앞서서 확인을 하냐가 문제인 거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체크하는데 그 구태의연한 이슈들보다 더 중요하고 밀접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재료들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급락을 했었고 간밤에 다행히 급반등을 했는데 이런 상승하는 면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사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무려 7%나 급락하는 건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었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투자자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또 뭐 어제 아비규환이었죠 사실.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 이상의 급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 마지막 저도 확인했었던 7% 이상의 급락이 그 1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중앙에서 네. 네. 예, 그때도 또 주말 리스크를 끼고 넘어왔을 때 변동성이 중첩되게 한 번에 터진 시장에서나 좀 봤었던 그 전은 2008년입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그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어쨌든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그 불안한 투심 또 연휴 앞두고 또 이런 경계 심리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마감하는 시황들을 보니까 뭐 삼재라는 표현까지들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뭐 단골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그 지금 작금의 이슈들 거기다 이제 북핵 리스크까지 심지어 뭐 어제 지진까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추석이나 설 연휴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을 앞두고 나오는 좀 수급 공백기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을 쏟아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다만 어제 매수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가들이 너무나도 그 크지 않은 물량들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었던 건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끌고 왔었던 그 중심축이 그 거의 수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변동성으로 뒤집어졌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시장 주체들이 지금까지 일관했었던 코드들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쉽게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틀 동안에 삼성전자가 뱉어낸 시가총액만 25조 원이에요. 어제만 16조 원 정도가 네. 날아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아무리 그 뭐 제품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불거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주가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변화임에는 또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코드들과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 최근에 시장을 좀 견인했었던 시총 상위 기업들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 약간의 매도 물량에도 좀 호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 온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수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기관 또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업종별로 뭐 나눠서 본다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지금 뭐 대형주 장세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이 무너지니까 말씀드린 시총 상위주들이 약하게 또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시장에서 좀 나눠 본다면 이런 업종들은 좀 가려볼 수 있다라고 볼만한 쪽이 있을까요? 예, 업종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 계속 좀 좋았던 부분하고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부분들 계속 좀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좀 네. 갈렸었는데 당연히 그동안 단기적으로 자금이 쏠렸던 쪽에서 급격하게 부러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 그동안 이제 외면했었던 그리고 그 미운 오리 새끼였던 쪽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네. 계기가 분명히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많은 그 정치적 이슈나 군사적 이슈에 대한 우려들이 좀 녹아 있었던 개별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전개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랑 조금 다르게 전개될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좀 반납했었던 개별 종목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트렌드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자금들이 회귀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낙폭을 메우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다시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오늘 뭐 많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쉽게 마무리될 이슈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그동안 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디스카운트해야 된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영업이익에서 상당 부분을 또 감액시켜야 된다라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20개월 만에 그 순수출 플러스로 확인했었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또 그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좀 그 불안한 그 수치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이슈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의 코드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전개됐을 때 이제 계속해서 좀 행보를 이어나갈 경기 민감주에 대한 코드가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거길로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지나치게 벌어졌었던 간극들은 어느 정도 이번 기회에 메우는 구간이 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추석 이후에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많은 전문가와 그 시장 주체들이 좀 기대를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쪽이 아픔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연휴 이후의 시장에서는 그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 최근에 이제 개발 기업들 중심으로 좋은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투자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헬스케어를 비롯한 그 개별 종목들의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IT 하드웨어 전체적인 상승세는 뭐 글로벌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핸드폰 부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그 굵직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금 큰 이슈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릴 업종 내에서 아직 그 실적에 대한 그 온도가 좀 살아있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미국 시장이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우리가 쉬는 동안의 경계감을 완전히 놔도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혹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실제로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작정 안도랠리를 펼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지금까지 시장에서 큰 수급의 축을 담당했었던 펀드들에서 이제 청산 기조에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 기조를 분명히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장 참여자의 의무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슈로 삼고 시장의 급등락을 얘기할 그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방향성에 미국 대선 후보의 그 지지율 그리고 순간순간의 앞으로의 정책 구도가 분명히 지금부터 영향을 미치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의 종가 그리고 다음 주 도래할 그 개장 연휴를 마친 월요일의 시가가 간극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뭐 현금화나 뭐 이런 거를 뭐 말이 쉽지 사실 편하게 타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형 종목, 그 대형 업종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좀 끌고 왔었던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그동안 따라붙는 전략으로 대형주 추종 그리고 1등주 추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따라붙었었던 것들은 뭔가 기조가 변했을 때는 또 반대로 비슷한 속도로 빨리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그리고 다음 주 시가 정도의 간극을 최소화시켜서 충분히 현금 전략을 통해서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기조가 크게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든지 일단은 연휴 3거래일의 공백을 앞두고 일정 부분의 현금화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다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은 지금 안 그래도 낙폭 과대해서 반등의 기미를 찾아가고 있는 개별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상승폭을 이제 막 토해내기 시작한 대형 업종에서 실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저희는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좀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현금 비중 좀 확보하자. 월요일장 좀 개장을 앞두고 좀 이런 부분들 조심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박세진 과장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